셀트리온 쉘 플러스 0.65% 상승, 제약은 플러스 0.3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위에 꼬리를 단 모습이고요.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위에 꼬리를 달거나 음봉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장막판으로 가면서 되밀리면서 디심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저께 상당히 긴 윗꼬리를 보여주고 음봉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오늘은 위에 꼬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방어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는 2만 43주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20억의 매수, 기관들도 오랜만에 17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 역시 소폭 상승인데요. 외국인들은 11억의 매도, 기관들은 0.9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이후 최근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실적 발표 이후 바로 외국인들이 58만 주의 매수였잖아요. 그리고 24만 주 매도, 7,200주 매수, 10만 주 매도, 그리고 오늘은 11,000주의 매수를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27만 주 매수, 그리고 3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매수로 바뀌었는데요. 물론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 하지만 투신권은 계속적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늘의 매수 규모가 26일의 매수 규모보다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의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역시 장중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요 그림은 5분봉이 되겠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오르면서 9시 40분에 18만 7,200원으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된 것인데요. 외국계 창구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오늘은 JP 모간 쪽이죠. JP 모간 창구를 통해서 12시 49분까지 24,837주가 매수로 들어온 것이죠.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는 없었다. 그리고 전체 집계는 외국인들이 11,144주의 매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 창구를 통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봤듯이 오늘도 외국계 창구에서의 매수는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오고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근 윗꼬리를 길게 다는 현상들은 오전장에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는 것은 국내 창구 쪽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느냐면요. 외국인들의 자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과 그리고 단기적인 단타매매 자금들로 볼 수 있잖아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은 아무래도 외국계 창구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블랙락 등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비해서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은요. 국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소위 말하는 까만머리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보다는 국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을 해야만 장중에 단기 매매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추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매매의 개인정보들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 추정입니다만 최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오전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오늘 오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역시 관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미 우리가 다 알기는 합니다만요. DB금융투자에서 어저께 셀트리온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25년 본격적인 합병 시너지 창출이고요. 진펜트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25년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28%를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진펜트라가 5천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 시에는 영업이익률은 30%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더 이상 반영될 악재는 없는데 단지 짐펜트라가 복잡한 미국 유통 구조 내 각 이해관계자 이해 조율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까지 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펜트라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악재는 이제 전부 다 반영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국내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관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원료의약품은 국내에서 전부 다 생산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달러 환경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반면에 완제의약품 경우에는요.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이것은 셀트리온의 짐펜트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제 생산을 현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특허 만료의약품 이것은 바이오시밀러가 되는 것이죠. 가격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의 완제 생산 단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판매 환율 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을 언급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이미 올해 판매될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물량을 미국 현지로 보내놓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까지 고려한다. 따라서 관세가 확정되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미국 직판구조이기 때문에 공급구조 변경이 자유롭고 25년 판매될 원료의약품들은 모두 미국 현지에 있다. 현지 CMO를 통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관세 영향은 25년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6년에도 관세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요. 결국은 미국의 현지 공장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25년 올해는요. 미국의 관세 영향보다는 과연 실적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컨센서스상으로 매출액은 4조 5,174억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3,600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상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은 30.11%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년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1분기에는 2,523억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1,964억이었고 3분기에는 2,076억이었거든요. 1분기부터 증가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3,087억, 3분기에는 3,720억이 전망이 되고 4분기에는 4,268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년 연간 전체 영업이익은 1조 3,600억이 현재의 컨센서스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분기별로도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25년 실적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은요. 추정치 즉 컨센서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매출액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소폭 증가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한 달 전 1조 5천억대까지 전망치들이 나왔는데 현재는 1조 3,600억으로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적정주가 역시 1개월 전에는 25만 2,500원이었는데요. 현재는 24만 6,471원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컨센서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은요. 실적 발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나올 만한 보고서들은 거의 다 나온 상태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1분기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으로도 영업이익 1조 3,600억이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1조 3,600억의 영업이익은요. 추이를 보시면은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합병 이전 23년에 영업이익이 6,500억대였고요. 그리고 24년에는 4,920억이잖아요. 그런데 25년에 1조 3,600억은요. 23년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많은 수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영업이익의 큰 폭의 증가는 분명히 주가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올 1월 달부터 해서 나올 만한 보고서들은 다 나왔다는 측면이고 앞으로 나올 보고서들 역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수치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고서가 17개가 나온 것이고요. 이 중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보고서가 10개가 되는 것이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보고서는 2개, 목표 주가를 유지한 보고서는 5개로서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보고서들은 이제 1분기에 집중하는 보고서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여유가 있잖아요.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 수치들이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나올 정권사의 보고서들은 1분기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수치들이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짐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낮춘 상태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짐펜트라의 실적이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셀트리온은 플러스 수급적인 측면에서요. 비과세 배당을 하잖아요. 이번 3월 주총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비과세 배당을 실시를 하는데 25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비과세 현금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은 원천징수 15.4%의 세금을 안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고액자산가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법인주주 역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수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비과세 현금 배당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은 이러한 비과세 현금 배당을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과세 현금 배당으로 쓸 돈이 충분히 많다는,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중비금이 14조가 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3월 1일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의 비과세의 현금 배당 모멘텀, 여기에다가 실적 측면에서 핵심은 영업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30% 진입, 실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현재의 주가 움직임은 치고받는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더 있습니다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측면이고요. 누누이 강조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영업이익의 큰 폭 증가잖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비과세 현금 배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루했던 박스권의 돌파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